국어 3학년 원격 수업. 오늘은 제2학기 2단원 4강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시대를 비추는 문학에서 우리가 그 지식마당 배웠었고, 지식마당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해마당 순환 2대를 배울 건데, 순환 2대에서 우리가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어요.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문을 직접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본문을 읽었어야 돼요. 읽었어야 되는 건데, 아마 안 읽은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야.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주면서 설명할 거야. 그렇더라도 너희가 읽었어야 돼.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쭉 읽고 나가면서 중요한 것들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자. 자,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우선 얘들아,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이때 여기 누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냐면, 만도가 하는 생각이야. 만도 누구냐면, 우리가 순환 이대에, 앞에서 선생님 설명했는데, 순환 이대인데, 아버지와 아들이라 그랬지. 아버지가 만도고, 아들이 진수야.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대.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다는 건 아무개는 어디 가서 죽었다는 거야. 전사라는 말이 뭐니? 전사라는 말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거잖아. 그치? 어쨌든 간에 자기 아들은 살아서 돌아온다니까 그때 그때 그 주인공 만도의 심정 어떨까? 굉장히 기쁘겠지. 그치? 굉장히 기쁜 거야. 그래서 기쁜 심리 상태가 나타나고, 아무개는 전사했다는데, 전사 이런 단어들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할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사회 문화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전사는 전쟁터에서 이제 죽은 걸 전사라 그래.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걸 전사.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 상황이 전쟁 상황인가 보다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 그치? 그 시기라는 걸.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나오진 않는데, 이제 우리가 소설을 배울 때 우리 보는이 같은 거 배웠었지. 그치? 여성 보는이가 저기 작품 밖의 인물이야. 밖의 작가야, 작가. 이 등장인물이 아니라 작품 밖에서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인칭 시점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속마음까지 다 알게 되면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 너 2학년 때 배웠을 거야. 선생님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3인칭 시점이고 전적 작가 시점이야. 3인칭 전적 작가 시점. 자,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누구는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고 막 이게 죽었다는 소식이 날라와. 이런 걸 전사라 그래.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가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선생님 방금 이거 표시한 부분은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야. 문장이라서. 그래서 이 시기가 6.25 전쟁 직후야. 6.25 전쟁 직후라서 이제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야. 그래서 이제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6.25 전쟁 직후라는 거 알아놔야 돼. 그러니까 이 당시 순환 이대라 그랬는데, 아버지와 아들, 이때 살아갔던 우리 민족들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 너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5년뿐이 안 됐는데 다시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순환을 다 겪게 되지, 우리 민족이. 자, 생각할수록 어깨바람이 날 일이다. 뭐 신나는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박만도는 여느 때와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서 쉬어서 넘어설 수 있는 용머리제, 용의 머리를 닮은 고개인가 봐. 그 용머리제라는 게 고개제자야. 그러니까 좀 이런 산인 것 같아. 야트막한 산. 용머리제를 단숨에 올라치고, 얘는 딴 때 같으면 이렇게 용머리제 올라갈 때 한 두 번 정도 쉬나 봐. 높으니까. 가다가 좀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또 쉬었다 올라가고 해서 두 번 정도 쉬는데, 이번엔 단숨에 올라쳤대. 단숨에 올라쳤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굉장히 마음은 되게 서두르고 있다는 소리야. 왜 서두를까? 지금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리가 너무 기뻐서 그런 거지. 그치? 가슴이 펄럭거리고 허벅지가 뻐근했다. 너무 힘드니까 막 이랬다는 거야. 어쨌든 딴 때는 이렇게 쉬어야 될 걸 한 번에 올라갔다는 건 아들 만날 거에 대한 되게 기대, 설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이게 설렘이야. 너 이제부터 필기 잘해야 돼. 선생님이 필기한 걸 바탕으로 해서 시험 문제 낼 거야. 자, 너 이거 페이지는 너 60페이지다, 60페이지. 선생님 페이지가 안 보이지? 선생님 가려가지고. 여기 선생님 가려서 안 보인다. 자, 60페이지야. 자, 넘어갈게. 그러나 그는
고갯마루에서도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들 건너 멀리 바라보이는 정거장에서 연기가 물씬물씬 피어오르며 삐 기적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기적소리. 저기 열차 하는 거 보이지, 그치? 자, 삐 기적소리가 들린다. 이 기적소리도 무엇을 알 수 있게 해줄까, 우리한테? 똑같이 사회문화적 그 상황을 알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기적소리도 또 중요할 수 있어. 알겠지, 얘들아? 사회문화적 상황을 시대 상황이라고 줄여 말한 거야. 자,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린다는 건 아들이 그 기차를 타고 오거든. 그러니까 막 마음이 더 이제 조급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쉬지 않고 곧바로 계속 가는 거야.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서야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아직 점심때가 되려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거야. 해가 이제 겨우 산등성 위에 한 뼘가량 떠올랐다는 건 아침에 해가 산에서 올라와서 한 뼘 올라왔다는 건 이제 1시간 정도 지난 거 정도 될 것 같아서 느낌으론. 떠올랐으니 오정이 되려면 아직 차례가 먼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공연히 마음이 바빴다. 여기 마음이 급한 거지. 아들 보고 싶은 마음에. 근데 여기 오정이란 말 나왔어. 오정이 뭐냐면 얘들아, 오정은 거꾸로 정오야, 정오. 정오면 난 12시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너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 시간을 따지는 거 몇 개만 설명해주고 넘어갈게. 이 시간이잖아. 이게 시간이야. 우리 12시간이야, 12시간. 근데 너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어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해. 자시라고 해서 자시가 밤 11시에서 새벽 1시야. 새벽 1시까지 굽고, 그 다음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의 한자 시간에 배웠지. 축시가 새벽 1시에서 3시야.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축, 인, 묘, 진, 사, 오. 이 오시가 그래서 이 오시가 낮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인데 이걸 오시라는데 오시의 정 가운데를 우리가 정오라 그러는 거야, 정오. 그리고 이 자시의 정 가운데를 우리가 자정이라고 그러죠, 자정. 그치? 오시의 가운데는 정오, 자시의 가운데는 자정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다음 오시에 우리가 전을 오전이라고 그러지. 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해석하고 오시의 전을 우리가 오전이라고 그래. 오전. 그 다음 오시의 이후를 오후라 그러고, 오시가 낮 12시니까 낮 12시 이전을 오전, 이후를 오후라 부르는 거야. 이 정오의 전과 후. 그래서 오전, 오후. 오시의 전이다, 오시의 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시, 축시, 인시, 오시 이런 것들 고등학교 가면 되게 많이 나와, 국어 시간에. 우리 특히 고전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간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 밤 7시에서 9시를 1경이라고 돼. 그러니까 밤 9시에서 11시를 2경이라고 그러고 이 자시를 3경이라고 돼. 그래서 너희가 홍길동전 읽으면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5경에 집을 나가. 5경. 새벽 3시에서 5시.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말들 알아두면 좋아. 넘어갈게, 얘기들아. 자, 첫 번째 여기서 보자. 첫 번째 과제 활동이 나왔는데 만도가 공연히 마음이 바쁜 이유는 무엇인지 짐작해 봅시다. 선생님 얘기했었어, 몇 번. 그치? 모르더라도 선생님 과제 활동 너희 과제할 때 그냥 그대로 아는 대로 써. 그럼 거의 다 맞을 거야. 기차가 무리를 가고 있네. 응? 자, 그 다음 보자. 까짓것 잠시 쉬면 뭐할 끼고. 자, 손가락으로 한쪽 콧구멍을 칙 누르면서 팽 마른 코를 풀어 던졌다. 그리고 휘청휘청 골길을 내려갔다. 여기 만도의 이제 성격 같은 거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땐 등장인물의 성격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코를 팽 하고 풀었다는 거 보면은 만도는 그냥 아무 사람 킁킁 하고 남을 좀 이렇게 의식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행동하는 그 성격인 거야. 이런 성격을 우리가 보통 소탈하다 그래. 소탈. 그치? 소탈한 성격이야. 뒤에서도 우리 만도의 소탈한 성격은 계속 나타나. 자, 그럼 까짓것 잠시 앉아 쉬면 뭐 할 끼고. 이거는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다, 얘들아. 이 소설에서는 사투리를 그대로 표현해놨어. 그럼 이 사투리를 쓰면서 얻어지는 효과 같은 것도 있어. 물론 사투리를 쓰게 되면 그 약간 향토적인 느낌들 들고 더 현장감, 현실감이 느껴지기도 해. 진짜 내 앞에 그 등장인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투리를 쓰게 되면 좀 강인한 느낌도 들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강인한 그 시골 사람들의 그런 느낌 같은 것도 들기 때문에 강인한 느낌도 들고 이런 효과들이 있다는 것 저 기본적으로 또 알아둬야 돼. 이 사투리를 쓰게 되면 현장감, 현실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친근감이 느껴지고 향토적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강인한 느낌도 들어져. 어쨌든 선생님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 사투리가 주는 효과 여기 있구나. 선생님 방금 얘기했어. 자, 내리막은 오르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거 선생님이 이거 책에는 안 나온다. 책에는 안 나온다.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다시 너희가 또 놓칠 것 같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야. 자, 내리막은 오르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고 팔을 흔들라 치면 우리 어디 내려갈 때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려가잖아. 그냥 따다다닥 내려가지. 그치? 굴러 내려가는 것이었다. 만도는 오른팔을 앞뒤로 이렇게 흔들고 있었다. 왼팔은 조끼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놓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혼자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 거야. 오른팔만 흔들면서. 뛰어 내려가고 있는 거야. 자, 잠깐만. 선생님이 이거 자, 이렇게 밑줄 그어놨잖아. 이건 만도의 상황을 암시하는 건데 책 읽어본 애들은 알아. 만도가 왜 오른팔만 흔드는 거, 그치? 선생님이 넘어갈게. 너희 다 알 테니까. 3대의 독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와야 일이 옳고 말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어디를 좀 다치기는 다친 모양이지만 설마 나같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됐다는 건 병원에 나오면서 나같이 이렇게 됐다는 건 내가 굉장히 많이 다쳤다는 거야. 자, 오른팔만 흔들고 내려왔어. 내가 크게 다쳤대. 그럼 어떤 걸까? 내 왼팔이 지금 장애가 있다는 거야. 사실 만도는 왼팔이 없어. 그치? 그 왼팔이 왜 없어지게 됐는지는 나중에 뒷부분에 나와. 그때 보기로 하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렇게 다쳤는데 아들이 병원에서 다쳐가지고 군에서 이렇게 제대해서 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딘가 다치긴 다쳤을 텐데 하고 걱정이 되는 거야. 나같이 다치지 않았으면 하면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야. 넘어갈게. 만도는 왼쪽 조끼 주머니에 꽂힌 소매자락을 내려다보았다. 그 소매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소매자락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다는 거야. 손이 없다는 거야. 팔이 없다는 거야. 그저 소매자락만이 어깨 밑으로 덜렁 쳐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상 그쪽은 조끼 주머니 속에 꽂혀 있는 것이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만도는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다? 왼팔이 없는 상태야. 만도에게 상황이야. 알겠지, 얘들아? 넘어갈게요. 이게 만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림에서도 이 소매를 이 호주머니에 넣었지, 그치? 소매. 그래서 만도의 현재 처한 상황은 하고 너희 교과서에 나와있어. 날개 질문으로. 방금 말했던 거야. 왼팔이 없어요. 자, 볼기짝이나 장단지 같은데 총알이 약간 스쳐 지나갔을 따름겠지. 장단지나 볼기짝에 이 총알이 스쳐 지나갔겠지. 그러면 크게 다친 거 아니지, 그치? 그거는 아무 흉터만 남을 뿐이지 아무 문제도 없어, 살아가는데. 나처럼 팔뚝 하나가 몽땅 달아날 지경이었다면 그 엄살스러운 놈이 견뎌냈을 턱이 없고 말고 하면서 스스로 지금 아들이 다쳤을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을 떨쳐내려고 하는 거야.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고 계속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 어때?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만두가 있는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지, 그치? 이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거야. 그래서 암시하는 걸,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걸 우리가 복선이라고 한다.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서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그 불안한 마음이 뒤에 어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암시해주는 또 복선의 역할도 해. 그래서 복선이라 이런 걸. 슬며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는 속으로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다. 내리막길은 빨랐다. 우리 내리막길 가면 빠르지. 너희는 뭐 서울 살아서 내리막길이 별로 없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어려서 좀 이런 산지에 살아서 이 내리막길 가만히 있어도 막 뛰어내려가지. 그치? 벌써 고갯마루가 저만치 높이 쳐다보이는 것이다. 고갯마루 그랬는데 마루라는 거는 우리 꼭대기를 보통 마루라 그래. 그 산마루가 산의 가장 높은 부분을 말해. 그러니까 고갯마루가 저만치 쳐다보인다는 건 거의 다 내려왔다는 거야. 꽤 많이 내려왔다는 거야. 넘어갈게요. 산모퉁이. 자, 산을 내려서 산모퉁이를 이렇게 돌아서면 이제는 들판이 나오는 거야. 들판이다. 내리막길을 따다다닥 내려온 기운대로 만드는 들길을 빠른 걸음으로 쳐 나가다가 개천뚝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췄다. 개천이 이제 흐르고 있어. 개천뚝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췄어.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조그만 시냇물이었다. 조그만 시냇물이야. 한여름 장마철에는 들어설라 치면 배꼽이 묻힐 정도로 막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배꼽까지 이렇게 물이 올라오긴 하지만 요즘은 무릎 정도래. 무릎이 잠길 듯 말 듯한 물인 것이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가을이다 얘기다. 우선 외나무 다리가 나오는데 이 외나무 다리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이 소설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외나무 다리야. 외나무 다리랑 순환이대 이 제목 이게 많이 나와. 방금 여기 시냇물 소리 났지? 이 외나무 다리는 우선 뒤에서 가지는 의미가 더 중요해. 근데 이 앞에서는 외나무 다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만도가 살아가는데 건너가는데 어려워. 어렵지, 그치? 어려우니까 이건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만도가 살아갈 때의 그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야. 삶의 어려움 같은 거. 그리고 또 이 외나무 다리를 만도가 건너기 어려워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 한번 빠지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만도의 장애나 이런 장애를 부각시키는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어려움을 상징하기도 해. 근데 뒤에 가면 더 큰 의미가 있어. 되게 중요해.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어쨌든 여기서는 장애를 부각시키고 앞으로 힘든 삶의 과정을 약간 뭐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소재야. 근데 뒤에 의미가 더 크다 그랬어. 시험에 정말 잘 나오고. 자, 이렇게 물까지 잠길 그런 냇가인데, 가을이 깊어지면서 물은 밑바닥이 환히 들여다보일 만큼 맑아져 갔다. 가을이 깊어진대요. 귀뚜라미 소리 들리지? 자,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물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면 절로 이 뿌리가 시려온다는 건 그만큼 물이 차갑게 느껴진다는 거야. 가을이 돼서. 막 이 장마철에 뭐 저기 물 많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흘러가는데 소리도 잘 안 나는 게 그렇게 뭐 차갑게 느껴져가지고 이가 시려온다는 거야. 넘어갈게요. 자, 외나무 다리가 갖는 의미 그랬어. 근데 선생님 뒤에 나오는 상징력 의미는 얘기하지 않았지.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의미만 방금 전에 보였던 거 그것만 적으면 돼. 알겠지?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만도가 외나무 다리 앞에 서 있는 거야. 만도는 물기슭에 내려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한 손으로 고이춤을 풀어 외쳤다. 고이춤. 이렇게 바지 여기 이 묶여있는 걸 풀었다는 거야. 오줌을 찌 깔기는 것이었다. 오줌을 찌 깔겼대. 역시 이 만도는 이런 걸 의식하지 않지, 그치? 약간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또 마른 코를 팽팽 풀어서 물에 이렇게 버리는 거 보면 어쨌든 만도가 소탈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겨울면처럼 맑은 물 위에 오줌이 가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뿌연 거품을 이루니 여기저기서 물고기 떼가 모여든다. 제법 엄지손가락만씩한 피리가 피라미라고 해서 작은 물고기들을 말하는 거야. 여러 마리다. 한 바가지 잡아가지고 헤쳐놓고서 한 잔 쭉 들이켰으면 군침이 목구멍에서 꿀꺽했다. 그리고 그 아래, 맨 아래 보면 그는 외나무 다리를 조심히 디뎠다. 조심히 디뎠다. 왜 조심히 딛냐 하면은, 예전에 만도가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 빠졌었어. 그거는 이제 회상하는 장면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조심조심 건너는 거야. 그치? 옛날에 빠졌었거든. 과거에 추락했던 경험 때문에 그래. 넘어갈게. 자, 오늘은 선생님이 딴 때보다 길게 하지. 길게 하는 이유가 너희가 책을 안 읽었을 것 같고, 선생님이 다 읽어주면서 하자니 이 책이 16페이지나 돼. 근데 16쪽이나 되는데 선생님이 짧게 끝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한 20분 정도씩 다 하려고. 그래도 과제를 그 대신 좀 줄일게. 자, 길이가 얼마 되지 않는 다리였으나 아래로 물을 내려다보면 제법 아찔했다. 그는 외나무 다리를 퍽 조심한다. 조심하는 건 예전에 빠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지. 이게 만도가 건너던 외나무 다리야. 선생님이 거기 가서 사진 찍었더니 지금 애기들이 놀고 있더라. 자, 만도는 소설 속 인물이야. 자, 만도가 외나무 다리를 조심히 건너는 까닭은 무엇인지 추측해보자 그랬어. 선생님 방금 얘기했었어. 그치? 만도가 조심조심 건너는 이유. 그치? 넘어갈게요. 자, 언젠가 한번 읍에서 술이 꽤 되어가지고 흥청거리면서 돌아오다가 물에 굴러 떨어진 일이 있었던 것이다.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보았더라면 큰 웃음거리가 될 뻔했다. 발목 하나를 약간 접쳤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었다. 옛날에 술을 한 잔 먹고 오는데 이 외나무 다리에서 걸어가다 이제 굴러 떨어진 거야. 보통 우리가 팔이 둘 있으면 중심 잡기가 더 편해. 근데 팔이 한쪽 분이 없게 되면 아무래도 이 중심 잡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해. 그러니까 이 외나무 다리 건너면서 그렇게 빠지는 일도 발생하고 그런 거야. 다행히 누가 안 받기에 망정이지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야. 창피했을 뻔했다는 거야. 창피할 뻔했다는 거야. 자, 그리고 한쪽만 다쳤대. 과거 해석하는 분이 언젠가 한번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른 가을철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 뚝에 널어놓고 말릴 수는 있었으나 이른 가을이니까 지금은 깊은 가을이야. 지금 현재 시간은. 근데 이른 가을이라는 건 초가을이야. 초가을. 지금 늦가을이지만 초가을이라서 어느 정도 옷 벗어놓고 말려도 돼. 왜냐하면 여름이 갓 지나서 아직은 뭐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근데 여간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었대. 왜 창피하냐면 딱 옷을 벗어서 말리는데 내 왼쪽 팔이 없잖아. 그 모습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게 너무 창피했던 거야. 그치? 그게 창피했다는 거야, 얘들아. 아이고. 자, 옷이 말짱 젖었다거나 옷이 마를 때까지 발가벗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때문에 그렇게 내가 창피스러워 한다는 게 아니야. 뭐뭐 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아까 선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팔뚝 하나가 몽땅 잘려져 나간 흉측한 몸뚱아리를 하늘 앞에 드러내놓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내가 창피했다는 거야. 창피했다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라 치면 하는 수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얼굴만 내놓고서 앉아있었다.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사실은 가을에서 엄청 추운데도 불구하고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야. 얼굴만 내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창피하니까. 자, 물이 선뜩해서 아래턱이 덜덜덜 떨리는 거. 그리고 오그라붙는 사타구니끼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근데 오그라붙는 사타구니는 남자들은 잘 알아. 여자들은 잘 몰라. 남자들 맞으면 굉장히 아파하는 곳 있지. 거기가 온도가 낮으면 오그라들고 온도가 높으면 이게 늘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체온에 따라서 이게 바깥 온도에 따라서 오그라들었다, 늘어났다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건. 그래서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곧 웃음이 터져 나온대요. 봐봐. 자기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외나무 다리도 하나 못 건너서 이렇게 빠졌단 말이야. 빠졌는데 그때 생각하면서 웃음이 나온대.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 되게 서글픈 상황이잖아. 서글픈 상황인데 웃음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만도는 어떤 성격이다. 앞에서는 소탈했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낙천적인 거야. 하늘로 쳐들린 콧구멍을 연방 이렇게 벌렁거리면서 이렇게 웃는 거야. 어쨌든 우리 만도 성격, 낙천적 성격이다. 등장인물의 성격 파악하는 거 중요해. 넘어간다. 이제 거의 끝날 때 됐다. 자, 이제 선생님이 과제 제출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20분이었으면 약속했으니까. 위에 과제 활동 5개의 답을 패들렛에 올리면 돼. 올려주면 돼. 어떻게 올리냐면 얘들아, 여기 있지? 여기 보면 패들렛인데 패들렛 이 왼쪽에 알림이라 있어. 각반 알림인데 선생님 첫 번째 1강 과제, 2강 과제, 3강 과제 참고, 4강 과제 참고가 여기 나와. 그러니까 잠깐만 3강 과제 나오니까 니들이 그거 보고 나서 잠깐만 선생님 직접 클릭해서 보여주겠구나. 여기 보면 이쪽에 자 이게 3강 과제 참고하라고 선생님 만들어 놓은 거고 이 화면이 이쪽으로 안 보이네. 그 다음에 여기가 4강 과제 참고야. 선생님 방금 이 영상 속에 나와 있는 5개 이 문제 여기 보여놨으니까 너희는 이 패들렛에 와서 여기 문제 보면서 여기 답 아래다 달면 될 거야. 여기에다 달면 니들 이름 아래다 하는 거야. 이름 아래. 나중에 니들이 이게 쭉 답 달아놨던 걸 가지고서 시험 문제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낼 거니까 충실히 답 달면서 지금 공부해. 알겠지, 얘들아? 이제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는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치자.